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 창업에 대해서, 농업 창업에 대해서 좀 아주 간단하고 좀 짧고 굵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붕어빵 창업 올려놨더니 관심이 많아서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꼭 그런 창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농업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후계농, 청년 창업농, 이게 그 어떤 사업인지 조금 짧고 굵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옆에 보면 이 포스터는 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에서 만든 겁니다. 때가 왔다. 농업 창업. 2023년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지금 이 사업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도 그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공약을 세웠어요. 어떤 공약이냐면 월급 받는 청년 농업인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매년 한 1,800명씩 선발을 해왔습니다. 저는 2018년도 선정자입니다. 첫 해에 선정이 되어서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삶에 굉장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땅도 샀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2023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좋은 변화, 더 많은 기회,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포스터 한 장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올해부터는 전국에 4,000명을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그러니까 23년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이 있어요. 1983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영농 경력, 독립 경영이 3년 이하인 분들이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경업도 가능해요. 사업체 경영자, 공공기관 회사의 상근 근로자는 또 제외를 하는데, 근데 사업자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냐? 내가 지은 농사를 기반으로 인해서 이걸로 사업하는 사는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지원 금액은 저 때는 2018년, 19년, 20년 뭐 이때는 그 1년 차에 얼마의 지원을 해줬냐면 100만원씩 해줬어요. 1년 차 때 100만원, 2년 차 때 90만원, 3년 차 때 80만원이었는데 10만원씩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타이틀에 땅 살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지금 대출해서 집을 사거나 땅을 사려면 금리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기회를 줘요. 정말 만약에 돈이 조금 자본이 있다 그러면 땅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왜 그러는지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주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조금 그 지침서가 있어요. 지침서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영농 후계농 청년 후계농 지원 흐름도가 있는데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봐볼게요. 영농 창업 희망자 및 농업인에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가 다르냐? 자,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청년 후계농, 그리고 두 번째 그냥 후계농, 이거는 50세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귀농 창업 자금 대출, 이거는 65세 이하, 65세 이하까지 가능한 건데, 자, 그럼 첫 번째로 40세 미만의 영농 3년 차 이하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이에요. 이거는요, 농지 자금 교육 통합 신청서를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제가 따로 또 올려드리거나 또 이미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면 플러스 면접 심사 후 이제 선정은 되는 건데, 선정이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10만 원,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거고, 자, 이게 안 돼. 내가 40세가 넘어. 뭐 42세, 43세예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이제 농사를 져요. 50세 미만의 영농 10년 이하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후계농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후계농업 경영인. 이것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대출을 해주죠. 얼마까지? 네, 5억까지. 이게 이제 좀 바뀐 부분인데, 네, 요거하고, 그리고 나는 또 50세가 넘었어. 나는 55세야. 그리고 이제 농업을 막 시작해 보려고 그래. 그런 분들에게는 귀농 창업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요게 간단한 요게 흐름도인데,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게 40세 미만의 우리 청년들에게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든 안 짓고 있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지을 계획이야. 그 계획 가지고도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지 임차나 매입이 가능하고,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그리고 후계농 자금 또는 귀농 자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대출 시 보증심사를 농심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도 농가의 실습 등이나 기술교육, 경영 컨설팅 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이 영농 정착 지원금이에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나온 그 이 지침, 2023년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시행 지침서를 한번 저하고 간단하게 좀 한번 가보자고요.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사업의 개요하고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지원 계획, 그리고 사업 추진 체계 및 담당 기관 역할, 뭐 이것까지는 못 볼 것 같고, 사업 개요하고 이 두 번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사업의 목적은 간단해요. 창업 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한다. 이게 주 목적이 청년들을 선발하는 거죠. 청년들이 이 농촌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농촌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약 8년 전에 농촌에 들어갔을 때에 30대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40대도 거의 뭐 한두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좀 농업인으로, 농업 경영인으로, 단순히 농사꾼 만드는 게 아니라 농업 경영인으로 만들려고 지금 국가에서 굉장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특히 영농 초기 그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럼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저도 제가 선정이 되어서 제가 3년 동안 지원을 받아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농업 인재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의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한다.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추진 경과가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18년도부터 바로 실행을 한 겁니다. 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률을 보니까 92%, 40세 미만의 그 청년 후계농 선발 인원 중 그 영농 종사 인원이 40세 미만, 이게 한 92%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92%가 다 자리 잡고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계속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뭐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2023년도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지원 계획이에요. 이거는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제 이 특별도지사가 청년 농업인의 영농 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1차 서류 면접 통과하고 2차 또 이 면접이 있어요. 한 1.5배수 정도를 먼저 뽑아서 그 사람들을 또 이 면접하고 면접해서 마지막에 이제 100%를 뽑는 건데, 한번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청년 창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청년 후계농은 40세 미만, 그리고 그냥 40세 넘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후계농업인으로 이 구분해서 신청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후계농은 나는 그냥 대출만 받고 싶어요. 5억 대출만 받고 싶어요. 이제 이러면 일반 후계농업인으로 신청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 후계농업인은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40세가 넘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40세 미만이다 그러면 당연히 청년 후계농업 경영인을 신청을 해야죠. 왜? 5억 똑같이 5억 대출이 되지만 거기에 정착지원금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자격 요건 및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8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독립경영 3년 이하, 이제 그리고 독립경영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계획만 있어. 괜찮습니다.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 보면 독립경영, 이건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경영이 사실은 제가 농사 지은 지 한 3년 차 이상 됐을 때 저는 신청을 했어요. 몇 년 차로? 1년 차로. 왜 그랬냐? 농사는 짓고 있었지만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내가 경영체 등록이 된 시점부터 1년 차냐, 2년 차냐, 3년 차냐, 이제 그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구체적인 것은 전화로 또 좀 문의를, 내가 몇 년 차에 몇 년 차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자, 만약에 내가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러면 이제 1년 차로 신청을 하는 거죠. 내가 농사 지은 지 경영체 등록을 한 지 1년 됐어. 그러면 2년 차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좀 내려가 볼까요? 병역 필 또는 병역 면제자. 그러니까 내가 병역 의무를 아직 안 했어. 뭐 아직 면제를 받을 수도 있고 군에 갈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 군, 광역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여기 연령, 영농 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되기도 해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그 사과 농장에서 체험 농장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된다, 인정해 주더라고요. 자, 여기 나오죠.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있어요.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 부업 소득활동 해도 돼요. 그런데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안 돼.
3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생산 설비를 활용한 서비스, 드론 활용 농약 살포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가볼까요?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처를 폐업할 경우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매출도 3천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럼 원래 안 되잖아요. 근데 신청을 했어. 내가 계획을 가지고 신청이 했는데 됐어요.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됐어. 그리고 나서 사업체를 폐업을 하면 돼요. 폐업을 하고 내가 이제 이 농업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농 개시 전까지 폐업하면 가능하다.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가 4대 보험을 통해서 이제 월급 받고 있다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걸 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소득이 있는 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기준하냐? 도대체 뭘로 평가를 하냐? 보험료로 평가합니다. 내가 혹시 직장에 다녀서 내 그 본인 세대의 직장 본인 부담액이 21만 6,279원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가입자. 내가 어디 직장 소속은 안 되어 있어요. 지역가입자로 재산이 있어. 내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래서 내 보험료가 23만 3,478원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22년도 4인 가족 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은 안 된다는 건데 이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22년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100%가 512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120%니까 뭐 한 530만 원, 40만 원 뭐 계산기를 때려보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이상의 소득이다 그러면 안 돼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학교 다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진돗개를 제외한 개 사육을 하는 자 안 된다. 개 사육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청년 후계농 지원 사항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000명 규모가 됐어요. 원래는 1,800명 선발했는데 이제 지원 규모를 확대했어요.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저는 제가 2018년도에 선정이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번에 더 오히려 좋게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그 힘들어하던 것들을 굉장히 완화시켜줬어요. 너무 부러워요. 2018년도에 아마 선정되신 분들은 저하고 굉장히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굉장히 더 좋아지고 부담이 줄었어요. 원래는 이거 선정이 돼도요. 그리고 예전엔 3억이었습니다. 3억만 대출해 주셨는데 이게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어요. 저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엄청난 파격적으로 늘려버린 거예요. 상환 기간을. 그러다 보니까 매년 상환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여러분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 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복잡하니까 저희가 이거는 좀 보지 말고요. 1년차 110만 원. 매월 110만 원씩 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냐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데 110만 원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110만 원이 그렇게 큰 돈 아니죠? 금방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농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데 뭔가 내가 일을 하려고 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달 110만 원씩 들어온다? 이건 엄청난 큰 힘인 거예요. 제가 또 카페도 했었잖아요. 카페를 딱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매달 110만 원씩 줘, 생활비로. 그 카페가 조금 더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안 돼도 110만 원 갖고 최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조금 더 내가 투자할 수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조금 더 과감하게 해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때는 100만 원, 2년차 때는 90만 원, 3년차 때 8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씩 올려주셨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 되기만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원 인원은요 한 사람에게만 해요. 자, 농업이 부부가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농업을 하잖아요. 두 사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자, 또 내려가 볼까요? 네, 이거 독립경영 이게 1년 차면 1년 차에 신청하면 1년 차 때 110만 원. 그리고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2년 차로 하면 100만 원, 90만 원에서 2,280만 원. 3년 차로만 신청하면 90만 원 1년만 받아요. 1,080만 원. 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국가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이제 이걸 만들었냐면, 자, 유럽에 가면 농부들이 월급을 받아요.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지금 저희는 어떻습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가 잘 되어야 되고, 첫 번째로 안 되면 또 막 힘들죠. 근데 농사가 잘 되어도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팔 거냐, 이거에 대한 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격이 폭락하고 어떤 때는 가격이 어떻게 해요? 막 올라가는데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에서 매년 그냥 월급이 나와.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유럽은 오히려 원래 굉장히 기술이 좋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월급 받으니까, 잘 돼도 월급 받고 잘 안 돼도 월급 받으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런 그 관심도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그래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본 분이 그래요. 우리가 훨씬 기술력이 좋아졌다. 왜? 우리는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023년도 등록 예정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농사 짓지는 않아. 계획만 있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를 심어서 거기에서 뭐 체험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선정도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11월 정도에 그만둬서 땅도 사고 이렇게 좀 기반을 만들려고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정착지원금은 언제 받아요? 내가 선정됐다 그래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언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독립 영농 기반을 마련해서 이제 독립 경영주가 되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돈이 나옵니다. 좋죠. 한번 해볼 만합니다.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다 줍니다. 저도 제가 신청할 때 거의 막차 탔습니다. 거의 뭐 제가 만 39세 때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넘어가잖아요. 40세 넘어가도 다 지원해 줍니다. 3년 동안 저는 다 받았어요. 이 사용용도 돈 어떻게 주느냐? 매달 110만 원씩 현금으로 주느냐? 그렇지 않고요. 카드로 줍니다. 카드로. 근데 이 자금 용도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구입이나 이런 건 안 되죠. 뭐 100만 원 갖고 어떻게 농지 구입합니까? 안 되죠. 농기계 구입도 안 돼요. 왜냐면 농기계 이제 크잖아요.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 이거 안 돼요.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선정이 됐을 때 그 다음 연도에 이 국정조사인가 나왔어요. 그 유흥, 사치품 구매, 이거를 돈 쓴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 뭐죠, 고급 차를 수리하는데도 막 쓰고, 뭐 유흥주점에서도 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왜 지원해 주냐, 세금으로 왜 지원해 주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부입니다. 일부. 왜냐면 이렇게 이 농업을 해서 정말 외제차를 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농을 하고 있는 분들, 혹은 부모님이 정말 농사를 많이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없고요. 예, 대부분은 정말 성실한 분들입니다. 지급 방법은요, 농협에서 청년 농업 희망 카드를 발급하여서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 경험으로 보면 1일날 이제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면 30일까지 쓰는데, 자, 이게 3개월 단위로 나옵니다.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한 달에 다 쓸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처음에는 한 달 단위로 나오다가 이게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기억이 좀 몇 년 돼서. 예. 이거는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카드에 발생이 돼요. 잔고, 그 체크카드에 잔고를 찍으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금액을 쓰면, 농협이나 어디서 금액을 쓰면 이렇게 잔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종이에 잔액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쓸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문자로 이제 잔액 나오죠. 네, 그걸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는 뽑을 수 없다. 현금 인출, 계좌 이체 불가능하다. 신용 체크카드로만 가능하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급 대상자 그 의무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정됐다 그래서 그냥 매달 110만원, 100만원, 90만원 받고 그냥 가만히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착지원금을 받으면 그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무 교육이 발생이 돼요. 의무 교육. 여러분, 이거는 당연하죠. 국가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했고 개인한테 줬을 때는 그 의무 교육이 있는데, 이제 필수 가정 교육들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결국은 나에게 좋은 교육이에요. 내가 이 농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많은 교육들을 만들었어요. 사업에 농업 사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떤 재무제표, 회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어떤 기술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에요. 좋은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선발 시점부터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지원금 종료 후에 의무 영농 중인 사업 대상자의 경우 전업적 독립 영농을 유지하고 성실 신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선정이 되시면 뭐를 써야 되냐면 그 영농 장부를 써야 돼요. 영농 장부도 써야 되고, 그리고 매년 그 정착 지원금을 신청할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했고, 내가 어떤 영농의 일을 했고, 그리고 다음 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이게 아마 분기별로 나옵니다. 4분기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1, 4분기에 받았다. 그러면 이제 2, 4분기에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선정이 되면 조금 자세하게 이제 교육이 됩니다. 자, 3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업상 대상자 정지 당할 수도 있고요.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관할 청년 후계농들의 의무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의 농업 기술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네요. 의무교육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이 있어요.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예, 해당 강좌 미이수 시 지원금 2개월 중단합니다. 이 교육들을 잘 받으셔야 되는데, 예, 저는 뭐 감사하게 2018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그 청년 창업농들에게, 후계농들에게 그 강의를 제가 한 몇 년을 했어요. 하니까, 강의하니까 이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을 어느 정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강의를 하니까 시간도 이수되고 강사료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일석이조로 이렇게 이 청년 후계농 사업을 잘 받았다. 예. 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재해보험 의무 자조금 가입도 해야 되고요. 경영장부 이제 써야 됩니다. 영농 계획을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뭐 물론 조금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사전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업적 독립유지, 상근 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자, 이것을 선정이 됐어요.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가 이제 지원금, 정책 지원금을 받아요. 근데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왜? 저희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투잡, 쓰리잡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3천만 원 이상이 이제 수입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하는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농업과 무관한 사업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끝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농업과 제가 농사 지었던 것과 관련된 거 사업을 했어요. 제가 사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과 따기 체험, 그러면서 사과 따기 체험 가지고만 그 돈이 안 되니까 목공 체험, 원예 체험 이런 것들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수익을 내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자, 성실 신고해야 됩니다.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에 갑자기 내가 재산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그거를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작성했어요.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고요. 청년 후계농 자격이 박탈됩니다. 반드시 이걸 보셔야 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커요. 네, 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 무섭습니다. 의무교육 과정 반드시 이수하셔야 되고, 자, 간단하게 요거 좀 설명해드리면, 내가 만약에 매년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사업 선정 1년차는 40시간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교육을. 이제 그건 온라인 교육, 지금은 이제 온라인 교육도 있고, 지금은 그 코로나 때는 전부 다 온라인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끝나가잖아요. 그럼 집합교육을 7시간 이외에 받습니다. 아마 이틀이나 뭐 한 4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지원단,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그 모이는 그 시간들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아마 온라인으로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은 농업 교육 포털에서 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수 확인증도 거기서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농업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이게 다 인정이 돼요. 교육으로. 굉장히 좋죠. 자, 요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이제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 기간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영농 정착 지원금을 30개월 받았어? 그러면 30개월을 그 30개월 받는 기관에서 거기서 나 그만할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환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30개월을 받았으면 앞으로 30개월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12개월만 지원받았다가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만둔다, 그러면 이거 다 환수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환수를 안 하려면 12개월을 지원받았으면 12개월 동안은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좀 이거는 좀 내려가고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청년 후계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이게 뭐냐면 그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히죠. 여기에서 제가 이걸 때문에 사실은 땅 지주가 된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금수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흙수저가 많잖아요. 저도 흙수저고 부모님에게 큰 어떤 도움을 받아서 뭐 땅을 물려받거나 집을 물려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땅 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뭐냐면 농지지원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농지은행 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를 임차할 수 있고 매입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이 농지를 매입하는 이 지원은 조금 약해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그 법의 그 금액이라서 땅값이 한 10만원 이하의 땅을 살 때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 충남 아산이거든요. 여기 농지 살려고 해도요, 여기 아산시 은봉면인데 농지가 60만원, 70만원 합니다. 그 지금 뭐 더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지원은 한 평당 뭐 한 5만원, 6만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어떤 곳은 돼요? 저기 시골에 진짜 땅값이 뭐 5만원, 6만원 하거나 10만원 이런 거 할 때는 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땅을 빌려주는 것은, 임차하는 것은 이 청년 후계농에 선정이 되면 1순위입니다. 그냥 무조건 1순위예요. 기존에 농사 짓고 있는 분들도 안 돼요. 무조건 1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땅을 조금 확보해서 농사를 짓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희망시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을 최대 5억 원, 원래 3억 원이었어요. 저희 때 3억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농 창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 선발한다.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이번 정권에서 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혜택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뭐 부부 합산 최대 5억 원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3억 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아내가 뭐 또 선정이 됐어요. 나중에. 네. 그러면 2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부가 합산해서 5억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편이 후계농으로 선정되어 2억 원 대출 시 부인은 최대 1억 원의 귀농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귀농 창업자금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어렵네요. 농심보라 그래요. 농심보에서 95%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이쯤 이제 거의 다 설명이 됐고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고, 자 이제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도 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좀 도움이, 좀 희망이, 소망이 생길 거예요. 세 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청년 후계농, 그 다음에 그냥 후계농, 그리고 귀농 창업 자금 대출. 청년 후계농들에게는요, 선정이 되면 최고 5억까지 해주는데 1.5%예요. 지금 변동금리, 얼마나 금리가 많이 올라가요? 제가 그 땅을 담보로 자 후계농에 선정이 돼서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3억을 받았습니다. 연 2%의 이자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냐면 3년 동안은 이자만 냅니다. 이자만 2%였으니까 한 600 몇십만 원 됐어요. 그랬는데 4년 차부터 이제 원금 분할 상환을 해야 돼요. 약 4천 몇백만 원씩 이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어렵다고. 이거 정말 우리 빚쟁이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시면 청년 창업농이 선정이 돼서 그 빚쟁이 됐다라고 하는 영상들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2018년도 선정자나 2019년도 선정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선정된 사람인데 저희가 막 안 된다 민원을 넣어서 5년 거치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이 5년 거치 10년이 뭐였냐면 이 귀농 창업 자금 대출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줘라 했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먼저 대출 받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곳에 대출을 받았더니 4점 몇 프로. 지금 금리가 올라서 6점 몇 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5억까지 올랐어요. 거기다 대고 1.5%예요.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20년 동안 나눠서 내니까 이거는 할만하죠. 거기다 청년 후계농이 선정이 되면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정착 지원금을 주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나이가 만 40세 이하다 그러면 이거 고려해 볼 만해요.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있다가 요거 또 정말 이거 하고 나서 다른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후계농. 이건 만 50세 이하 그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영농 경력 10년 이하. 내가 농사 지은 지 한 6년 됐어요. 근데 나이는 또 한 40세 뭐 48세 정도 됐어. 그러면 후계농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요 최고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1.5%예요. 5년 거치 20년 상환이에요. 굉장하죠.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 같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귀농 창업 자금 대출이에요. 이건 65세 이하예요. 자, 이 모든 사업들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농촌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농 창업 자금 대출은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들어온 지 5년 이내에 이 귀농 창업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최고 3억까지. 그리고 1.5%의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농 창업한 사람에게 주택자금 대출이 나와요. 7,500만 원까지 1.5%. 그러니까 이 창업 자금 대출에 이 5억이나 이 3억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건물? 농업용 창고죠. 뭐 일반 건물 해가지고 내가 이거 세 받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 내 농업 기반에 어떤 이 농업용 창고 가능하고요. 이 대출을 통해서 이 청년 후계농이나 이 귀농 창업 자금 대출을 통해서 산 땅에다가 그 집을 질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어쩌면 이때가 땅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이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5%예요. 고정금리입니다. 너무 좋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귀농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기대를 낮추고요. 욕심을 버리면 귀농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왜? 어느 정도 벌었을 때 성공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런데 최소한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다. 큰 어떤 부담을 갖지 않고 어떤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나의 기준, 성공에 대한 기준을 높게 잡으면 어렵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욕심을 버리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귀농에 성공할 수 있고요. 가족이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가족은 도시에 살고 남편 혼자서 이렇게 귀농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농이 아니라면 투잡, 쓰리잡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뭐 했냐면, 제가 이제 사과 농사도 짓고, 뭐 하면서 체험 농장을 했는데, 뭐 했냐면, 사과 농사를 가지고 체험을 했어요. 체험 사업을. 그 체험 농장, 어린 왕자를 했는데, 여기서 사과 따기 체험. 사과 따기는 언제만 땁니까? 가을에만 따요. 그러면 겨울, 봄, 여름 할 일이 없잖아요. 이때 그 목공 체험을 했고, 원예 체험을 했고,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학교에 들어가서 그 체험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가을에 8월부터 추석 전까지 뭐 했냐면 벌초, 이거 짭짤합니다.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체험 농장 어린 왕자를 만들면서 했던 그 많은 그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간단하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뭐 했냐면 제가 직접 다 이렇게 졌습니다. 그 이런 하우스도 짓고 또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체험 농장을 제가 이렇게 그 체험 농장 안에 화장실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하나씩 늘어요. 다 직접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하우스 만든 거를 안에를 이렇게 체험장으로 꾸미는 거예요. 저 안에 바닥은 이제 부직포를 깔고, 그리고 옆에는 피죽으로 돌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체험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쌓여서 뭐 했을까요? 나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이렇게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것들. 자, 여기 보면 제가 했던 거예요. 체험 농장 어린 왕자를 해서 사과 따기, 뭐 요리 체험도 하고, 목공 체험도 하고, 뭐 공사도 했어요.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뭐 샌드위치 판넬 작업, 농막제 작업.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대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득이 농사만 지어서는 많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1200평에 사과 농사 짓다가 그 다음에 1000평짜리를 땅을 사가지고 이제 한 2000평을 지었는데,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가 수입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이렇게 아이들 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하나씩 늘은 거죠. 이렇게 사과 농사를 졌는데 직접 제가 농사 지은 걸로 사과 집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 오면 이렇게 트랙터는 아니고 이게 SS 기계인데 뒤에 약통을 빼서 이렇게 태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농사 짓는데 이런 무슨 목공을 하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해야 되고, 여기는 제가 이제 살았던 곳인데 빈집들이 있어요. 여긴 식당이었는데 오랫동안 비어있던 식당이었어요. 여기를 제가 무상임대로 살았습니다. 약 70평 되는 이런 곳을 수리해서 살았고, 화목 보일러를 뗐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마을 주민들 제가 이렇게 모시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닭도 키우고, 집 앞에 이렇게 수영장도 만들고, 벌초 해초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럭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삿짐도 날라주고, 다양한 일들을 또 지역의 또 어르신들을 또 섬겨드렸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산타가 되어서 섬겨드리기도 하고, 아이들 굴삭기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다 폐 파레트를 주워와서 이렇게 저희 하우스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농촌에서. 예.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을 좀 같이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반드시 그건 어디에 투잡, 쓰리잡이라 그래서 내가 농사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농사와 관련 있는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냥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농촌에서. 그런 일들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삶의 터닝 포인트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이 농촌에 2012년도, 2013년도에 들어와서 2018년도에 선정이 되고 2019년도에 땅을 사고 이런 그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페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 그 도시는 그만큼 경쟁이 많잖아요. 심하잖아요. 근데 농촌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아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젊으니까. 농촌에서는 지금 농사꾼들은 많으세요. 그런데 농사꾼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 농사에 대해서 정말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판매가 안 돼요. 홍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젊기 때문에 SNS도 되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에서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런다? 농업 경영인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전화로, 문자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